여러분, 돈 이야기할 때 왠지 좀 피하고 싶은 단어 하나 있지 않으세요? 네, 바로 빚입니다. 오늘은 이 빚이란 녀석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열어볼까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부담, 걱정, 아니면 위험? 이런 단어들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에게 빚은 그냥 위험 그 자체죠. 어릴 때부터 빚은 무조건 나쁜 거다, 피해야 한다,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돈에 대한 우리의 이 가장 큰 두려움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에서 시작된 거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빚이 왜 그냥 무서워해야 할 괴물이 아닌지 그 진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빚을 제대로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스텝. 바로 우리가 가진 아주 큰 고정관념 하나를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빚과 나쁜 빚을 나누는 진짜 기준이 뭘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당연히 이자가 낮을수록 좋은 빚이죠. 저금리는 착하고 고금리는 나쁘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해 보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진짜 핵심은요, 이자율이 아니에요. 그 돈으로 무엇 하느냐, 바로 목적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나한테 따박따박 올세를 벌어다 줄 오피스텔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다? 이건 좋은 빚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자마자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려고 할부를 썼다? 이건 나쁜 빚에 가까운 거죠. 이걸 아주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좋은 빚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녀석이고요. 나쁜 빚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녀석인 거예요. 결국 이자율 숫자가 아니라 이 돈의 흐름, 그 방향성이 좋은 빚과 나쁜 빚을 나누는 진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빌린 돈으로 지금 무엇을 사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빚을 자산으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짐으로 만들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똑같이 좋은 목적을 가졌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둘 다 집을 산다고 해보죠. 여기서부터는 바로 전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8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걸 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는 사례 A처럼 4%라는 낮은 이자로 집값의 60%만 빌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사례 B처럼 이자는 8%로 좀 높지만 집값의 80%까지 확 빌리는 겁니다. 자, 어떤 대출이 더 나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우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히 4%지 하고 A를 고르실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4%라는 숫자는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주니까요. 더 안전해 보이고요. 하지만 B를 보세요. 8% 대출은 더 큰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레버리지가 뭐냐? 바로 지렛대 효과죠. 더 적은 내 돈, 1억 6천만 원만 가지고 8억짜리 자산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이자가 높으니 리스크도 크죠. 하지만 만약에 집값이 확 오른다. 그때 수익률은 B가 A를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대출이라는 건 단순히 이자율 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하면 A가 맞을 수 있고요. 리스크를 좀 지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노리겠다 하면 B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없어요. 오직 나한테 맞는 전략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빚을 쓰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죠.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대출 받으면 신용점수 박살난다던데 이런 얘기들요. 왠지 대출이랑 신용점수는 서로 상극인 관계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것도 현실은 좀 다릅니다. 물론 대출을 떡 받으면 점수가 일시적으로 살짝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잠깐입니다. 신용평가 기관이 진짜로 보는 건 이 사람이 과연 약속한 날짜에 돈을 잘 갚나? 바로 성실함이거든요.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신용점수 관리법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책임감 있게 빚을 갚아나간 기록이 쌓이면요, 나중엔 신용점수가 더 올라가기도 해요. 결국 진짜 위험한 건 빚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위험은 바로 연체입니다. 갚아야 할 돈을 못 갚는 상황,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싹 모아볼까요? 빚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빚은 위험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망치처럼요. 이 망치로 멋진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뭔가를 때려 부술 수도 있잖아요. 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 그 결과는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쓰기 위한 전략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이게 내 자산을 불려줄 투자인가? 아니면 그냥 사라질 소비인가? 둘째, 전략을 따져보세요. 단순히 이자율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레버리지 효과까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셋째,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연체 없이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 이걸로 신용을 쌓는 겁니다. 빚은 도구입니다. 자, 이제 질문은 여러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더 빨리 이뤄내는 강력한 지렛대로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회마저 외면하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